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생활 전문 채널 잘살자 TV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이렇게 개인과 변화가 많은 덕산 초코석에 7년 동안 직접 키운 다육식물 용어를 가지고 석고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란소엽 하나가 지금 착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풍란소엽은 2021년 12월 달에 착생을 해서 지금까지 완전하게 활착이 되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에 착생을 시킬 다육식물 용월 신화를 70일 동안 어떻게 키웠는지 그 과정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사토가 있는데요, 마사토 중에서 입자가 제일 작은 마사토입니다. 입자가 제일 작은 마사토로 해야 용어를 심었을 때 뿌리가 빨리 왕성하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자가 제일 작은 마사토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사토를 꺼내서 필요한 만큼 꺼내서 채반에 담아서 깨끗하게 물로 씻어냅니다. 이렇게 마사토를 물로 씻어내는 이유는요,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용어를 심었을 때와 그리고 흙이 그대로 묻은 채로 용어를 심었을 때 이 뿌리 성장이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또 그리고 흙이 묻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또 뿌리가 썩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마사토를 수반에다가 담아서 편편하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제가 한 7, 8년 동안 직접 키운 철두목대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모체에서 잎을 떼내어 가지고 이제 마사토에 심을 겁니다. 그리고 잎을 떼어낼 때는요, 목대 안쪽에 있는 힘이 강하고 싱싱한 잎을 떼어내서 심어야 뿌리가 빨리 성장을 합니다. 힘이 없고 풀이 죽은 잎을 떼내서 심으면은 뿌리가 잘 성장을 못합니다. 자, 이제 깨끗이 씻은 마사토를 수반에 편편하게 정리가 되었으면은 용을 모체에서 떼어낸 잎을 마사토에 살짝 심어줍니다. 그리고 심어줄 때 잎을 떼어낸 부분 쪽으로 살짝 눌러서 마사토에 심어줍니다. 그런 다음 용월 잎사귀가 수분 유지가 되게끔 스프레이로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오늘이 다육식물 용을 모체에서 잎을 떼어내어 마사토에 심은 지 26일째 되는 날입니다. 26일 동안 신화에서 뿌리가 얼마나 활착이 되었는지 직접 파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굉장히 많이 활착이 되었고요. 이 정도면은 수석에 착생을 해서 이끼로 덮어서 석부작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뿌리가 많이 활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뿌리는 어느 정도 활착이 되었지만은 새로 올라온 이 신화가 아직 크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끝부분을 잘라서 다시 이 신화가 잎이 어느 정도 수석에 착생을 시킬 만큼 크게끔 잘라서 마사토에 다시 이제 심어줍니다. 그리고 칼로 자를 때요, 잘 잘라줘야 됩니다. 이 뿌리가 신화 끝부분에 활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자르면은 이 뿌리가 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줘야 뿌리가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신화를 마사토에 심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사토에 다시 심을 때는요, 그렇게 깊게 안 심어도 됩니다. 살짝만 뿌리가 마사토에 덮일 정도로만 살짝 마사토를 덮어주면 됩니다. 이미 뿌리가 왕성하게 성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사토를 살짝만 덮어줘도 다시 신화가 잘 자랍니다. 자, 이제 신화 하나가 작업이 끝났으면은 다른 신화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필요한 개수만큼 잘라서 똑같이 작업을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칼로 신화를 자를 때요, 반드시 끝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화는 제가 끝부분을 너무 칼로 바짝 잘라서 이렇게 뿌리가 조금 분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너무 바짝 자르면은 이렇게 뿌리가 분리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바짝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신화는요, 지금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가 있는 신화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뿌리를 전부 다 제거를 했는데요, 뿌리가 왕성하게 붙어있는 용을과 이렇게 뿌리를 제거한 용어를 심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뿌리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을 잎사귀는요, 아까 칼로 잘랐을 때 너무 바짝 자르는 바람에 몸통에 뿌리가 붙어있는 잎사귀입니다. 다시 심었을 때 신화가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화와 뿌리를 완전하게 잘라낸 몸통만 있는 이 용을 잎사귀를 한번 또 심어 보겠습니다. 과연 또 신화가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과 뿌리와 신화를 분리를 해서 다시 심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직 신화가 많이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희부였고요. 이렇게 다시 심어 가지고 좀 더 신화가 커지고 색깔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됩니다. 이제 작업이 끝났으면은 물조르개로 숲안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듬뿍 줘야 됩니다. 이렇게 물조르개로 물을 듬뿍 주는 이유는요, 이렇게 물을 줌으로써 신화 뿌리와 이 마사토가 다시 밀착이 됩니다. 이 밀착이 되어야만이 이 신화가 더욱더 왕성하게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여있는 물은 수반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서 물을 다 빼줘야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뿌리가 썩지 않고 왕성하게 잘 활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뿌리가 자란 신화와 몸통을 분리를 해서 마사토에 다시 심은 지 30일이 지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신화가 크기도 좀 커졌고요.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파랗게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번 뿌리가 자라고 신화가 자란 부분을 잘라내고 난 이 몸통은 다시 심어도 보시는 것처럼 뿌리와 신화가 다시 자라지 않고요. 그냥 죽어버리네요. 이렇게 완전히 바짝 말라버립니다. 한 달 정도 되니까 이렇게 바짝 마릅니다. 이거는 아직 몸통은 싱싱한데 이제 한 달이 지나지만은 뭐 신화도 안 올라오고 뿌리도 발생이 안 되네요. 그리고 뿌리가 어느 정도 있는 이 몸통을 심었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신화와 뿌리가 다시 발생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에 이 두 개는 이 따로 분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에 심은 그 상태로 이게 놔둔 겁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이 분리를 시키고 다시 심은 이 용을 신화하고 분리를 안 하고 그대로 이 자란 이 신화는 이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이 신화를 뽑아서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 용을도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과 분리를 해서 다시 심은 신화 뿌리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분리를 해서 다시 심을 때 뿌리 상태와 그렇게 많이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뿌리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를 수수기에 착생시킬 때는요, 이 뿌리에 붙은 이 마사토는 전부 다 제거를 해주고 수수기에 착생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 신화들도 마찬가지로 마사토에서 파내어서 마사토를 다 털어내고 똑같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사토를 다 털어낸 뿌리를 수석에 착생을 시킬 때요, 이 뿌리를 다 잘라내고 수석에 착생을 시켜도 신화가 활착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필요한 개수만큼 마사토를 다 털어내서 작업을 마쳤고요. 이제
수석에 착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사토를 다 털어낸 용월 신화를 가지고 수석에 착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수석은 패인과 변화가 많은 특산 초고석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패인과 주름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수석입니다. 이 주름이 많다 보니까 색부장 만들기가 적합한 그런 돌입니다. 이 수석의 크기는요, 가로가 28, 그리고 세로가 32, 그리고 두께는 11cm 정도 되네요. 치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수석은 제법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색부장 만들기에 적합한 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용월 신화를 수석에 착생시킬 때 이끼가 필요합니다. 이끼를 감싸가지고 수석에 착생을 해야 어느 정도 수분 유지가 되고 한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이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끼는 산에 올라가면 계곡에서 자라는 바위에 붙은 이끼를 제가 떼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이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용월 신화를 이끼에 감싸서 수석에 착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신화를 수석에 착생을 시키기 전에 어디에 붙일지를 어디에 붙여야만이 계양개석 절벽에서 식물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서 자라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는지 포인트를 한번 찾아봅니다. 용월 신화가 수석에 착생이 되었을 때요, 어느 정도 수석하고 배치가 맞아야만이 나중에 완성도가 높은 연출이 나옵니다. 착생을 시키고 전체적인 연출이 잘 안 나오면은 또다시 떼어내서 이 붙이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포인트를 먼저 찾아서 붙이는 게 효과적이고 작업을 빨리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계양개석 절벽에서 이 식물이 매달려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서 자생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자, 이제 이끼를 가지고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월 진화를 수식에다 찰생을 짓겠습니다. 찰생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제 세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육식물 용월 진화를 직접 키워서 덕산 초코석에 착생을 시켜서 석부작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곧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